좋아요, 구독!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말 이게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2차 전지가 선정됐습니다. 네, 정말 지난해 시장의 주역은 2차 전지였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우려가 점점 더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를 선정해 주신 게 선뜻 와닿지는 좀 않는 상황인데요. 자, 내일장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배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향후로 인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제거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추후에는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빠르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들이 조금 치열해질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업황 중에서도 매출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를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이제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또 하이엔드급에 대한 이제 품질적으로 정말 좋은 전기차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이 들어선 지 좀 몇 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고객 입장에서도 충전 속도 향상이나 향후 좀 주행거리 확대에 따른 좀 기술력들이 많이 요구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배터리 셀이나 이제 소재단에 대한 부분에만 좀 신경을 쓰긴 했지만은 최근 들어부터 이런 첨가제와 같은 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충전 속도 향상이나 주행거리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실리콘 음극재와 같은 첨가제들이 좀 시장에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포르쉐나 이제 유럽도 경기가 어느 정도 물가들이 안정화되고 있고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게 되면 뭐 BMW나 폭스바겐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소속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포드향 관련해서 SK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물량들을 좀 받아간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그 다음에 하나의 모멘텀이 도요타거든요. 그리고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 캐파가 가장 큰 회사가 이제 도요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게 되면 새로운 이제 차별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물론 배터리 셀도 맞고 배터리 소재도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의 차별화 기술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각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또 챙겨봐야 되는 때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중에서도 대체 어떤 종목에 우리가 눈길을 주면 좋을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실리콘 음극재 회사죠. 대주전자재료가 선정됐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만 좀 체크를 해보면요. 시장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더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82,3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선정이 됐네요. 대주전자 재료 올 초부터 증권가에서 안 그래도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올해 뭔가 폭발적인 고성장세가 전망이 된다. 이런 내용들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 대주전자 재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근데 대주전자 재료는 전극 재료 만드는 이제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신성장 사업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확대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요 최근에 바닥에서 빠르게 이제 반전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주에, 이게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제 캐파 증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크게 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대략 한 연간 한 3천 돈
정도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2026년까지는 10,000톤에서 거의 2만 톤까지 이제 증설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증설한다는 얘기는 물론 아직 시작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완성차 업체들 특히 하이엔드급에 대한 이제 고객사들이 그만큼 수주가 어느 정도 밀려왔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2019년부터는 포르쉐 타이칸 모델에 대해서 전기차 실리콘 극제를 이제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BMW의 iX 모델 그리고 포드의 F150 모델에 대한 부분도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전 같은 경우는 포르쉐의 매출 비중이 50%였는데 결국 이제부터는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사실 포르쉐가 마진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를 많이 하는 자동차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일반 완성차 업체들의 하이엔드급의 모델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장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회사가 작년 매출 같은 경우는 1,8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조 4천억에 대한 매출을 좀 기대하고 있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시장은 그동안 이제 엔캠이나 다른 동화기업과 같은 이제 첨가제 같은 전해질 첨가제 같은 회사들도 지금 계속 시장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존 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반적으로 배터리나 이런 걸 전해질 관련을 썼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결국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극재나 이제 관련된 첨가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마진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좀 종목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이야 매출이 바로 나오긴 힘들 것 같고 물론 앞에서 리포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NH투자증권에서도 올해 한 4분기부터 좀 고성장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2024,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 뭐 지금은 연간 뭐 3천 톤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10,000톤, 2만 톤을 넘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일단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대조전자 재료만 일단 양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후발주자로 뭐 NK전자나 뭐 SK머터리얼스 같은 회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해봐야 일본의 시네츠하학, 중국의 BTR 등 세계 회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다른 국가들에 대한 좀 견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네츠하학이랑 대조전자 재료가 그 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최근 좀 2차 전지들이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과 좀 대비해서 오히려 대조전자 재료는 시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도 이제는 테슬라 향이 아니라 결국에는 현대차나 현대기아차나 그리고 토요타, 혼다 그리고 미국 차량 이런 부분들이 현행 이제 IRA 법안이 좀 도입이 되고 결국에는 이런 북미 쪽에 있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하이엔드급에 대한 자동차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유전자 재료 당장 내일 주가가 바로 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에 대한 밸류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밸류 조정이 일어났다는 거는 흔히 이제 연간 몇천 톤 아니면 10,000톤 이렇게 밸류를 어느 정도 땡겨 봤을 때 추정치가 나오려면은 그만큼 주가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특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시초가 목표가를 한 86,000원 좀 제시하긴 했습니다. 제시하긴 했지만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10만 원, 15만 원 안으로도 그 사이 박스권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흐름이 최근에 좋았던 것만큼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 전략까지도 살짝 좀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뭔가 재평가가 되는 분위기들 무르익고 있습니다만,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 작년 한 해 동안의 주가 움직임으로 살펴본다면 박스권 내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박스권 내에서도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가려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도 좀 한번 이 주가 흐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엔캠이나 동아기업 같은 이런 전액 관련 첨가제 관련 이슈들은 아마 좀 주가가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리튬이나 배터리, 이제 소재 이런 회사들에 대한 캐파 증설이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밸류를 어느 정도 좋게 봤기 때문에 긍정적이었지만은 대주전자 재료는 결국에 하나인 이제 포르쉐 쪽의 매출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포르쉐가 좋은 차는 맞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많은 판매를 해야 어느 정도 밸류가 좋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우전자 재료고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결국에는 하이엔드급인데 생각보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되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전기차를 왜냐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느꼈던 바는 결국에는 충전이나 이제 주행거리에 대한 좀 불평 불만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이죠. 실제로 부산을 왕복하기도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중요한 게 결국 실리콘 응급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최근에 리포트가 조금 많이 나왔던 모습이었고 시장에서 가장 원했던 게 캐파 증설. 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과 좀 다른 흐름을 될 겁니다. 결국에는 포르쉐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시장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조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달라진다는 측면이라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실적이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2024, 25년을 좀 바라봤을 때는 실제로 5천억 이상에 대한 매출까지 뛰어난다 그러면은 주가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